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아버님 처녀작, 당신의 이야기에 있는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모래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당신의 모래성 안에 나는 발자국으로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모래성이라는 이것은 쉽게 무너지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모래성입니다. 자, 사람들은 계속 부를 추구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우리가 속도감에 미쳐 있어요. 빨리 뛰는 사람에게 금메달을 걸어줍니다. 무조건 빨라야 돼요. 자동차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점점 빨라지죠. 또 일의 속도도 점점 빨라집니다. 이 빠른 걸 지향한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죽음으로부터 달아나려고 그러는 거죠. 가급적이면 빨리 달아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삶의 본질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인데, 자, 지금 그리고 여기로 우리 한번 잠시 돌아와 볼까요? 코로 깊고 빠른 호흡을 한번 해봅시다. 자, 콧물이 나오면은 닦으면 돼요. 입은 닫고 코로만 깊고 빠른 호흡을 한번 해봅시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숨을 내뱉으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빠르게, 가능한 한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이것을 계속 하세요. 하다가 지치면은 쉬고 또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현재성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에요. 일단 산소의 양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산소의 양이 많아지면은 신선해지거든요. 그럼 누가 신선하지 못한 곳으로 가겠습니까? 호흡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깊고 빨리 호흡을 하게 되면은 나는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맛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래성 안에 나는 발자국으로 갇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발자국을 항상 남기지요. 자신의 업적, 자신의 과거입니다. 발자국 없이 걸을 수는 없어요.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새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처럼 과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움직이지 말고 현재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현재성 속에는 어떠한 발자국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긴 그 많은 발자국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모래성 위에 찍힌 흔적들이에요. 곧 지워지게 될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모래성 위에 끊임없는 흔적을 남겨야 할 운명들인가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미러의 혼선된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은 바람 소리도 들리겠고 파도 소리도 들리겠죠. 자, 우리의 감각은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욕망 역시 끊임없이 발동합니다. 그 허망한 공간 속에서 열려진 감각들이 저마다 자신의 기능을 발휘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는 그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죠. 이 세상의 소리는 훨씬 많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부분만을 봅니다. 또 부분만을 듣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작은 스푼 하나로 태평양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게 제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감히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서 전체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는 신이다라고 선언해요. 자기가 정말 깨달음을 얻고 전체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런 선언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에 대한 가장 지고한 경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러한 선언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의 영혼이 불구가 되었다면은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될 것입니다. 가장 씻기 힘든 죄가 상대방의 영혼을 불구로 만드는 죄예요. 육체를 파괴하는 것은 그다지 큰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하지만 한번 불구가 된 영혼은 이거 회복되기 힘든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불구된 영혼 상태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거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불구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꽃비연에 원주 힐링 파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영혼에 흐르는 독을 해독시키기 위해서 꽃비연에 원주 힐링 파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기적이에요. 자, 보이스피싱 당할 때 그거 알고 당합니까? 돈이 절실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당하는 겁니다. 돈이 절실한 자신의 현실, 그것에 의해서 속는 거예요. 절대로 타인은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나를 속이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절대로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필요로 하는 절실한 현실, 그것이 없어져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욕망, 유토피아에 대한 욕망이 있는 한 가스라이팅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값싼 구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욕망, 유토피아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돼요. 구원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자각을 갖게 된다면은 400만 원으로 구원되는 그 값싼 구원을 우리는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 돌아오는 법을 우리는 수만 가지의 방식으로 익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함께 같이 해본 코로 깊고 빠른 호흡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다 갑자기 멈춰보세요. 갈증이 막 날 때, 냉수 한 컵을 들이켜고 싶을 때 마시지 말고 한번 멈춰보세요. 그 정지의 순간에 이 우리의 구습이 자신의 경로를 이탈하는 아름다운 순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미로의 혼선된 소리를 들으며 자, 우리는 한 사람과만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내 연인과 사랑하면서 내면에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인과 미로를 속삭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한 대상과 깊이 빠져서 자기 내면에 있는 이성과 만나는 과정인데 자기의 내면의 힌트를 알려주는 그 대상들이 너무 많다 보면은 혼선된 미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고통이 되겠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현실을 아버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로의 혼선된 소리를 들으며 당신의 귀옛말을 사겨야 하는 기다림을 간직한 채 환속을 꿈꾸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날개는 어머니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이 어머니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이 풀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얼음 속에 계속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날개도 달아주고 그 날개도 뺏어가기 때문에 당신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귀한 말을 사겨야 한다는 얘기는 혹시라도 당신이 이제는 당신을 풀어주겠다라든가 빼앗은 날개를 다시 달아주겠다라든가 뭐 이런 기대감 같은 거, 그것을 듣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사실상 아버지를 묶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묶을 능력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날개를 붙였다 띄었다 할 능력도 없고요. 아버지를 그 얼음 속에 넣고서 그것을 꽁꽁 얼릴 만한 신통력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이 아버지 자신이 꿈꾸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나의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시적인 맛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의 이야기로 지금 바꿔 부르는 거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자기 자신의 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평생 자기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어머니에게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바꿔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 있는 CCTV를 나 자신을 향해서 돌려놔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귀한 말을 사겨야 하는 기다림을 간직한 채 환속을 꿈꾸어야 합니다. 바로 이 꿈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꿈은 정말 모래성처럼 허무한 겁니다. 끊임없는 방황만 계속되는 거죠. 자기의 흔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애를 써봐야 바람 한번 불면은 그 흔적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돈과 명성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유명 가수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삶 전체가 날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에요. 그거는 비단 그 한 사람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꿈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배부른 음식 아무리 먹어봐야 영양가가 안 됩니다. 꿈속에서 새가 돼서 아무리 날아다녀 봐야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꽃비원의 원주 힐링 파크는 꿈에서 깨어나는 많은 테크닉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시켜 나가는 실현의 긴 과정을 여과 없이 가감 없이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전율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세뇌라는 것은 심리적 조작을 통해서 개인의 태도, 신념,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양하죠, 이 방법이. 상대의 자유로운 사고나 선택 능력을 제한시켜요. 조작자 의도에 맞게 조종하는 것입니다. 세뇌는 종종 고립, 정보 통제, 또 반복적인 학습, 위협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강압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세뇌의 과정은 다양합니다. 자, 일단 고립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연결을 끊고 외부 정보를 차단해서 대상자를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사상이나 신념을 반복적으로 주입해서 대상자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조작이에요. 두려움, 죄책감, 불안 이런 심리적인 감정을 조작해서 대상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보상과 처벌이 있어요. 대상자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자기가 세뇌됐다는 것을 지금 몰라요. 당한 사람들도 자기가 세뇌당한지 모르고 또 물세례를 주는 그 사람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겁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은 둘 다 도랑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충언을 드립니다. 자, 모래 발자국 다시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당신의 모래성 안에
나는 발자국으로 갇혀 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미러의 혼선된 소리를 들으며 당신의 귀한 말을 사겨야 하는 기다림을 간직한 채 환속을 꿈꾸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